지금 우리가 사실 뭐 2월 19일이죠. 오늘 날짜인데 뭐 원래 한 6월 달쯤 시험 끝나고 한 6월 한 3주 전에 해 강의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있으면 제가 한 번 정도 한 타임 정도 강의를 해서 여기다 딱 붙일 거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지금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우리가 법무사나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이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요약도 하고 객관식 강의 들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100페이지도 안 돼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끝낼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문제집에 있는 것만 정리한 걸로 보면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페이지, 110페이지죠. 한 110페이지 정도 분량해서 한 6일 만에 끝나는 등기법. 실제 6일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냥 하루에 끝내는 등기법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가 6시간이니까 그죠? 얼마 안 되겠죠? 10시간이니까 뭐 주말에 끝내는 등기법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집을 다 풀고 왔다는 전제로 하시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집을 보시고 먼저 보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도 많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문제 풀었다고 보시고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뭐 문제는 이제 보통 여기서 한 두세 개 나오죠. 근데 몇 가지 등기 능력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먼저 여기 중간에 보시면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등기가 이제 등기를 등기부에 봤을 때 보통 이제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따라서 그 형식적으로 등기부의 형식을 보고서 주등기로 하느냐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1번 등기에 다시 또 부기등기, 뭐 2번 등기에 다시 부기등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면저 중에서 보면 거기 제가 기출문제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첫째 어떤 등기부가 주된 권리고 그 주된 권리에 달려있는 등기가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있죠. 그런데 1번에 박스에 그 저당권 자체를 또 질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고 그 질권도 등기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질권은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채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저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에 목적을 할 수 있고 그 저당권 등기가 2번이라면요 질권은 2-1이 되겠죠. 부기등기로.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부기등기를 해야만이 얘가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고 나중에 경매를 때 경매를 신청할 때고 질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고 또 이제 부기등기는 또 우리가 부기등기는 그 변경 등기를 할 때 사실 뒤에 다 배우는 건데 지금은 다시 배우셨겠지만 그 변경 등기를 할 때도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당권 등기부나 그 저작권 등기가 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이 바뀌면은 그런데 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각 그 번호에 따른 저당권들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었을 때는 예컨대 뭐 채권 최고위가 바뀌었다든지 그죠? 또 여기처럼 뭐 원래 전부 소유를 하기로 했는데 또 일부 집만으로 했다든지 그죠? 근데 그럴 때는 그 지분만큼은 또 저당권이 줄어듭니다. 그럼 지분이 원래는 이만큼 지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지분이 줄어들어. 4분의 3 하기로 했는데 4분의 2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때는 그 등기의 목적이 과거에 뭐 4분의 3 지분했던 것이 4분의 1을 줄잖아요. 등기의 목적이 공유지분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적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변경 등기하면서 예컨대 2번 저당권에 대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저당권 변경 등기죠. 그것도 부기등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2번처럼 나오죠. 2번처럼.
좀 이렇게 좀 내용이 깊죠.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 땅에 대해서 예컨대 설정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2분의 지분을 넘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갑에 대해서 갑이라는 소유권자 이제 등기부를 보면요, 이게 갑구가 있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뭔가 있고 소유권 이해가 따로 있다 보시고요. 갑이라는 소유권자에 대한 저당권이 K와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 가지고 매매하면서 다 파는 게 아니고 2분의 1만 팔아요. 그죠? 땅에 2분의 1을 팝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이 저당권이 얘한테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파면서 그 매매 대금 가지고, 근데 여기는 2억 원인데 2억 원을 그죠? 매매 대금 가지고 얘한테 1억 갚아요. 자, 1억 갚으면요, 얘는 당연히 을 지분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분에 대한 목적을 이 팔게 되는 을한테는 미치지 않게. 그러면 을은 이 저당권을 안고 살 필요 없잖아요. 원래 보통은 전부 팔 때는 그냥 안고 안 사면 되는데 그 일부만 팔 때는 이 저당권을 내가 안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팔면서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면서 이 저당권의 일부를 이리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종전의 갑고에만 남겨놓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죠? 갑 지분에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등기부에는요, 그러면 등기부 보면요, 갑도 2분의 1 가지고 있고 얘도 2분의 1 가지고. 그러면 저당권이 갑을 전부에 있는 건지 갑한테 있는 건지 표시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저당권은 갑 지분에만 있다 라고 등기부를 바뀌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갑소유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을의 지분을 넘겼을 때 저당권자, 물론 은행에 가서 을 지분에 대한 포기서를 받아 가져와야죠.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을 지분에 대한 포기 등기를 하고 그 목적이 동남치고 그 목적만 갑 지분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이 변경 등기도 부기 등기죠. 부기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가 일부 포기란 말, 목적이란 말, 변경이란 말, 이런 거를 박스 비워놓고 어떤 게 들어갈까 내겠죠. 그 세 개 중에 하나 틀린 거 내겠죠. 그죠? 그잖아요. 부기 등기가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전세 같은 경우도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맨 끝에 전세권이니까 주등기가 틀렸습니다. 답이 쉬웠죠. 4번은 기본 개념이죠. 자, 부기 등기는 그 주등기하고 일체를 이루는 거 맞습니다. 그럼 원래 주등기가 날아가면요, 당연히 부기 등기는 날아갑니다. 그런데 부기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론 예외로 부기 등기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은 부기 등기만에 말소는 안 된다 보시고, 나중에 이제 부기 등기가 또 살아있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여기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이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는 전부 다 뭐죠? 소유권자가 바뀌면요,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등기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저당권에 대한 등기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 저당권 등기는요, 보세요. 여기에 K1 은행, K2 은행,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등기를 했어요. 은행마다. 그럼 K1 뭐 하나은행, 그죠? 여기 KB은행, 외환은행 있다. 요새 하나 합치 나가는데 요새.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 이 K1 은행이 다시 또 여기서 Y 은행한테 양도할 수 있죠. 그럴 때는요, 이때는 뭐죠? 이때는 1-1 해야지 2번 합니까? 안 되지. 그 1번에 대한 부기 등기로서 1-1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박스 밑에 1번 소유권 이외에 저 끝에 설정 등기에는 종전의 순위가 1번인지 3번인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그죠?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합니다. 언제나 말이 맞죠? 야, 언제나 하니까 또, 이거 언제나 또 거짓말 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언제나 아픈 게, 또 언제나 말이 몇 개 안 쓰는데, 여기 할 때만 나와, 언제나가. 이거 좀, 그죠?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셔요. 왜냐면 그래서 문제를 너무 두껍게, 뭐 지금 등급처럼요, 이게 몇천 페이지 만들어 놓고, 몇천 페이지 만들어 놓으면요, 그건 시험을 그냥 붙지 말라는 얘기 같아. 그냥 붙지 말아라. 공부 좀 할 줄 아는 놈은 붙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겠다는 이유로 그냥 학대를 하는 거죠, 학대를. 그죠? 그래서 이게 간략히. 그래서 기출문제만 빨리 풀어놔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